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이 7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엽니다. 야, 개신당이 옛날에 대선 후보 정할 때도 제일 빨랐잖아요. 대선 후보 정할 때도 그 탄핵 선고도 되기 전에 이준석이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미 그 정해버렸잖아요. 탄핵 선고도 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대선 후보로 그 이준석이를 정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제일 빨리 하네. 7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그 8월 2일 하죠. 국민의힘은 이제 그 8월 15일. 아마 이제 그 제일 빨리 개신당이 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이준석이가 전당대회 직접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1부 리그, 2부 리그 또 최고위원은 따로 뽑아요. 한마디로 이게 그 단일성 체제죠. 이준석이 혼자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최고위원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실상 지명하는,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을 이게 따로 뽑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왜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어 그 당대표를 쭉 뽑을 때 1등이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이 최고위원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처럼 당대표 따로 뽑고 그 다음에 2부 리그로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개신당도 이준석이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로 자기가 이제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유일하게 뭐 경쟁한다면 천하람인데, 천하람이는요 이준석이하고 한 몸이잖아. 천하람이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노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추대 대회가 아닌가. 이준석의 추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는 이게 이래가지고요, 이준석이. 그런데 이래가지고 뭐 개혁신당을 자기 혼자 뭐 단일 지도 체제로 당을 완전히 개혁신당은 장악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본인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요, 이준석을 향하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을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칼. 바로 이제 제명이 60만 더 넘어섰어요. 이준석을 제명을 해야 된다. 이게 60만이 넘어섰다. 첫째. 그러면서 우원식이가 제명을 위해서 국회 윤리특위를 빨리 재구성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이분이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으로 이준석을 고소했거든요.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가 뭐냐. 이준석이가 옛날에 성상납을 받아놓고 이번에 대선할 때 성상납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명예훼손하고.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직접 했어요. 김성진을.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제 성상납 받은 거는 분명하다. 옛날에 이미 경찰이 결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면요, 이제 검찰은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 검찰도 이제 완전히 이재명이가 장악했다. 중앙지검장 정진우, 그 다음에 뭐 동부지검장 임원정, 남부지검장 김태훈, 전부 좌파 중에 좌파들이 다 장악했다. 그러면 이준석이 기소는 100%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법원은 이재명이가 장악 안 했을까? 법원도 이미 좌파 우리법이나 커넥션 다 장악되어 있죠? 그러면 이준석이가 저는 선거법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배지가 떨어지고 5년간 출마를 못한다. 5년간.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90%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남아있는 게 명태균이죠. 지금 이제 개망난이 조원석이는 아주 독특한, 조원석이는요, 뭐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 나발이고 이념이 없는 놈입니다. 그냥 막 무자비하게 개망난이 수사를 합니다. 옛날에 뭐 이쪽 저쪽 그냥 다 때려잡아.
한동훈의 그 장인어른도 조원석이한테 구속됐잖아요. 조원석이한테 한동훈 장인 진행구가. 와, 얼마나 기싸움 하는지. 9시에 오라면요. 다른 사람 다 10시에 불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면 이제 뭐 좀 준비하고 하면 보통 10시에 재판하고 10시에 부르잖아. 근데 기싸움 한다고 9시에 오래.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10분 늦게 한다면 9시 와. 이러고 있다니까? 참 이게 그 조원석이 이놈에게 뭐 예의나 배려나 뭐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막 개망난입니다. 그 원래 그래? 있는도 없어. 하여튼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전부 이게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또 이게 이쪽도 가 있죠. 명태균이가 그 김건희 여사 그쪽도 이게 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양쪽 다 제가 보기엔 명태균이는 모든 이게 문제될 것 같아요. 조은석에서도 명태균이를 많이 보고 조사하고 특히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요거는 이게 그 민중기 특검도 보거든요. 민중기 특검. 그건 법원장 출신의 서울 김명수 기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명태균이 게이트는 전국을 뒤흔들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이가 워낙 온데 개입을 해나니까 막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부터 온전히 뭐 내란, 그 다음에 다 이게 연루가 돼 있어요. 이걸 막 캐다 보면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뭐 김종인도 부르고 이준석도 부르고 홍준표도 부르고 오세훈도 부르고 김진태도 부르고 뭐 윤석열,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온 나라에 덜수시 나올 겁니다. 명태균은. 특검마다 아마 이게 그 최상병 특검에서도 볼 겁니다. 최상병 특검에서도 명태균 관련을 볼 겁니다. 온데 그냥 이게 막 서로 이게 덜수시 나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도 이게 명태균이가 제일 먼저 관여한 게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특검의 칼날을 어떤 형태로도 피해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 이준석이가요. 전당대회 하고 이게 뭐 당대표가 돼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이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잖아요. 이제 4당입니다. 진보당이 4명이에요. 진보당이 4명.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까지 5당이에요. 원내 5당에 불과한 겁니다. 개신당이 원내 5당. 이래가지고 이게 뭐 방패가 됩니까? 결국 아마 그 개혁신당 전당대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거의 아마 이게 그 존재감이 없이 자멸할 겁니다. 뭐 홍준표가 또 신당 만들면 또 그것도 깨질 거 아니에요. 홍준표도 그 이준석이하고 합치실 생각이 이준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20대 남성 정도 홍준표로 가냐, 또 이게 이준석으로 가냐, 또 이게 국민의힘도 많거든. 윤석열 쪽에 국민의힘으로 오느냐. 지금 이게 다 깨지면요. 뭐 저는 이준석 당이 설 데가 없다 봐요. 결국 이제 그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나 독자적으로 넣으면요. 전국에 한석도 못 얻습니다. 대참패로 끝납니다. 결국 이제 그 지방선거 거치면서 개혁신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당원들이 뭐 10만 당원 어쩌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공화당만 해도 70만 당원입니다. 저희 서조국 TV 구독자만 해도 66만 1000입니다. 10만 당원이 많은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름 그냥 올라있는 당원도 많거든요. 따라서 아마 지방선거 거치면서 지지율이 뭐 한 2, 3% 가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저 누누이 이제 보수도 인물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싹 물갈이 해버려야 된다. 일단 이렇게 도려내버리면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지율을 조금 한 5%에서 10% 딱 잡고 근데 지지율의 확장성이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비호감도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안 되니까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저끼리 막 싸우고 찢고 이러니까 이게 통합만 방해돼. 이래가지고 이게 보수 재건이 안 되거든요. 당장에 5% 뭐 10% 지지율이 있더라도요. 과감하게 그냥 도려내고 물갈이 해버리면요. 새로운 이게 젊은 청년들, 아주 괜찮은 청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 이준석이 10년 동안 하면서 뭘 했습니까? 지금처럼 이게 똑같잖아요. 계속 이게 분탕질, 미꾸라지질 하다가 대선까지 다 말아먹고 지금 이게 또 뭐 개신당 만들어서 또 지방선거 말아먹고 이런 정치 하면 뭐합니까?
제 같으면 이런 정치 하나 때려치우고 그냥 차라리 뭐 사회 활동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공대 놓다 하버드 뭐 어디 놓다면 다른 게 직업 알아보기 낫지. 이래가 정치하면 뭐합니까? 부끄럽잖아요. 이런 게 정치가 무슨 의미 있냐고. 차라리 근데 정치 평론이나 하든지 쟤처럼 정치 적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냐. 10년 동안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미꾸라지처럼 분당지 맞추면서 보수를 괴멸시켜온 이게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뭐 그냥 큰 집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아니 뭐 단일대우로 합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 속에서 뭐 싸우든지 단일대우로 합쳐가지고 한동훈, 이준석 뭐 누가 이게 홍준표 뭐 김문수 뭐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누가 싸우는지 지금 이게 따로 집을 조그만하게 지나고 여기서 이게 내가 뭐 골목대장처럼 내가 이게 그 단일 지도 체제로 당대표한들 그 개혁신당이 당대표한들 무슨 희망이 있냐? 아무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열적 행보로 가면 결국에 그 보수만 괴멸시켜 놓고 이재명이 부역자로 이재명만 좋은 데 시켜 놓고 지방선 끝나면 이게 슬슬이 사라진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하고요. 본인은 이게 남한테는 훈수 잘 두던데 뭐 한동훈이가 뭐 100% 전당대회에 넣으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이가 뭐 나와 전당대회에 못 논다잖아. 넣으면 이게 되기는 뭐돼. 본인이 남의 훈수를 많이 두는데 자기는 정작 자기 등잔 밑에 어둡다고 자기가 정말 이게 그 한심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이게 그 개신당을 자기가 뭐 재건해가 만들어서 뭐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열 행보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에도 이게 그 빨리 하나의 단일대우로 합치면 그게 최선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분열로 가서는 완전히 그 폭망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합치지 않으면요. 제가 말했지만 이게 결국 완전한 물갈이, 완전히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계속 이런 분열의 길로 가면요. 한동훈도 이게 마찬가지고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세 명을요. 정치판에 영구 퇴출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그 단일대우로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